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십만 개의 칩이 쉼없이 연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칩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칩들의 세계에 전례 없는 대격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AI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무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곳은 국가안보와 경제 패권이 충돌하는 지정학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GPU, TPU, LPU, NPU 이 네 글자 약어들은 단순한 부품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AI 시대를 지배할 권력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4종의 핵심 AI 실리콘 아키텍처를 해부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전략적 기회가 존재하는지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지금까지 AI 산업의 무게중심은 학습, 즉 트레이닝에 있었습니다. 수조 원의 자본을 쏟아부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게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전체 AI 연산 수요의 3분의 2가 이제는 추론, 즉 인퍼런스로 이동했습니다. 학습이 비용 센터였다면 추론은 수익 센터입니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드웨어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증시간 확장,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 불리는 기술로 인해 단순 쿼리 하나에도 최대 100배의 연산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범용칩의 전력 낭비와 지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아키텍처 ASIC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전환이 얼마나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다음 화면에서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추론 중심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연 시간, 레이턴시입니다. 2026년 실리콘 벤치마크를 보겠습니다. 긱벤치 6 기준으로 3개의 플랫폼을 비교했습니다. 애플 M5는 싱글코어 4288점, 멀티코어만 7926점, 퀄컴 스냅드래건 X2 엘리트 익스트림은 싱글코어 4070점이지만 멀티코어에서는 무려 23407점으로 ARM 진영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반면 인텔 팬털레이크는 싱글코어 3031점, 멀티코어만 7283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전력 효율입니다. 애플 M5는 12.8점 W의 전성비로 15.6W만 소모합니다. 인텔 팬털레이크는 5.2점 W, 전력 소모는 25.1W, 효율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상적 컴퓨팅의 90%를 차지하는 싱글코어 응답성에서 X86 아키텍처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026년 기기 선택의 절대 기준은 최대 성능이 아닙니다. 지연시간 최소화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그 전쟁에서 누가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2024년 AI 반도체 시장은 11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2026년 275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이면 45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 성장 곡선에서 주목할 것은 구성의 변화입니다. GPU 중심이었던 초기와 달리 TPU와 LPU, 그리고 NPU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놀라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매년 생산되는 반도체는 1조 1천억 개, 그중 AI 가속기는 단 0.2%의 물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0.2%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9,750억 달러의 절반을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평균 반도체 단가가 0.74달러인데 반해 최상급 AI 가속기의 단가는 25,000에서 4만 달러. 가격 차이가 무려 3만 배 이상입니다. 이것이 AI 실리콘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극소수의 칩이 극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 그리고 그 싸움에 뛰어들기 위한 기술 공급망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GPU는 AI 연산에 맞는 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픽 렌더링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병렬 연산의 뛰어난 특성 덕분에 AI 학습에 차용되었고 막대한 전력 소모와 병목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용 절단기의 시대입니다. TPU, LPU, NPU 이들은 각자의 워크로드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특수목적 아키텍처입니다. 설계 철학도 갈렸습니다. 애플로 대표되는 바텀업 설계는 1, 2, 8, KIBIBYTE의 광활한 L1D 캐시를 기반으로 모바일 태생의 저전력 효율을 서버까지 확장합니다. 반면 인텔과 AMD의 탑다운 설계는 4, 8, KIBIBYTE의 L1D 캐시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서버 태생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태생의 바텀업 설계가 AI PC 시대의 승리 공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아키텍처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합니다.
첫 번째, GPU입니다. 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 하지만 2026년 현재 이것은 AI 학습의 절대 지배자입니다. 엔비디아 H200 기준으로 스펙을 보겠습니다. 16,896개의 CUDA 코어와 텐서 코어, 141GB의 HBM3 메모리, 대역폭은 48TERABY-TEPERSECOND, 최대 성능은 무려 3.9 페타플롭스, FP8 기준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렬 연산 능력. 18년간 축적된 CUDA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AI 모델 학습 시장의 80에서 95%를 장악한 독보적 해자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장벽입니다. LLM 추론 단계에서는 매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외부 HBM에서 가중치 데이터를 불러와야 합니다. 연산 장치가 데이터를 기다리며 병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막대한 전력 낭비와 지연을 초래합니다. GPU는 학습에서는 왕이지만 추론에서는 구조적 비효율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론에 최적화된 칩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두 번째, TPU입니다. Tensor Processing Unit. 구글이 자사 데이터 센터를 위해 설계한 전용 ASIC입니다. 구글 TPU V7 아이론우드의 스펙입니다. 핵심은 하드웨어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입니다. 단일 칩당 4614 테라플롭스, 그리고 수천 개의 칩을 파디 단위로 결합하는 자체 ICI 네트워크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GPU의 메모리 장벽 문제 기억하시죠? TPU는 이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행렬 연산의 중간 결과를 메모리로 돌려보내지 않고 하드웨어 그리드 내부에서 물이 흐르듯 처리합니다. 데이터가 메모리로 반환되지 않으니 병목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 결과는 경이롭습니다. 동세대 범용 GPU 대비 특정 추론 워크로드에서 30에서 67%의 비용 절감. 엔트로픽은 2027년까지 100만 개의 TPU 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TPU로 전환한 지 6주 만에 비용을 67% 절감했습니다. 메타 역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이전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은 하드웨어 구매 기준이 최고 성능에서 최저 추론 비용으로 넘어가는 분수령입니다. 세 번째, LPU입니다. Language Processing Unit. 그로크 이 설계한 이 칩은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극한의 속도, 스펙을 보겠습니다. 메모리 구조상 외부 HBM이 없습니다. 전량 온칩 SRAM, 내부 대역폭은 80 TERABY, TEPERSECOND, H200 대비 16배 이상. 처리 속도는 초당 500에서 800개 이상의 토큰 생성. LPU의 핵심 철학은 이동거리 제로입니다. 모든 가중치 데이터를 칩 내부 SRAM에 상주시켜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 자체를 원천 차단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행 방식입니다. 동적 스케줄링이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모든 실행을 사전에 통제합니다. 예측 가능한 초저지연, GPU 대비 최대 13배 빠른 속도, 100개 토큰 출력에 단 0.8초, 실시간 대화가 진정한 실시간이 됩니다. 단, 극도로 낮은 메모리 밀도로 인해 거대 모델 구동 시 막대한 칩 클러스터링이 필요하며 모델 학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음성 에이전트, 금융 RAG 서비스처럼 지연 시간이 곧 비용인 영역에서 LPU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NPU입니다. 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 이것은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안에 있는 칩입니다. 대표 칩셋, 애플 M5, 퀄컴 X 엘리트, 인텔 펜터 레이크. 전력대 성능비, 0.5W에서 2W의 초저전력으로 38에서 80 TOPS의 성능. 시장 등력,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의 최소 40 TOPS 기준 인증 규격. NPU의 경쟁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 효율. MAC 어레이가 면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 CPU 대비 압도적 효율을 달성합니다. 둘째, 프라이버시. 클라우드 없이 로컬 기기 내에서 실시간 추론을 완결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급률을 보십시오. 2025년 1분기 기준 스마트폰의 89%에 이미 NPU가 탑재되었습니다. 2028년까지는 전체 PC의 93%가 NPU를 내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십억 대의 기기가 각자 AI를 실행하는 시대, NPU는 그 조용한 혁명의 주역입니다. 이제 4종의 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각 칩의 심층 해부를 시작합니다. 제조사 관점에서 GPU, TPU, LPU, NPU를 심층적으로 다시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H200입니다. 16,896개 CUDA 코어, HBM3이 141GB 메모리 풀, 초고속 48
TERABY, TEPERSECOND, 대역폭, AI 모델 전체를 온칩에서 처리 가능한 메모리 규모, 그리고 엔비디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블랙웰 B200은 추론 성능이 H200 대비 2배, 베라 루비는 2026년 3분기 출시 예정으로 HBM4를 탑재합니다. 루빈 울트라는 초대형 클러스터용으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정한 힘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100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구축한 쿠다 생태계, 이것이 진짜 해자입니다. 타 플랫폼으로 코드를 이식하는 전환 비용이 막대합니다. 여기에 NVLink 67세대 인터커넥트로 타사 칩까지 자사 생태계로 흡수합니다. AI 학습 시장 점유율 70에서 80%, 막대한 전환 비용으로 2030년까지 절대 우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성체는 단단합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 TPU V7 아이런우드를 심층 분석합니다. 시스톨릭 어레이 기반 ASIC, HBM2 192GB, 24, TERABY, TEPERSECOND 대역폭, 칩당 4614 테라플롭스 성능. 이 칩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대가 거듭될수록 GPU와 TPU의 비용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동세대 엔비디아 GPU 대비 전력 소모 및 대규모 추론 비용 30%에서 최대 67% 절감. 그리고 이 경제성이 실제 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2027년까지 100만 개 칩 도입 목표. 미드저니, 전환 6주 만에 67% 비용 절감 달성. 메타, 수십억 달러 규모 대형 이전 진행 중. 2026년은 하드웨어 구매 기준이 바뀌는 해입니다. 더 이상 최고 성능이 아닙니다. 최저 추론 비용이 기준입니다. TPU는 그 기준의 변화가 만들어낸 승자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칩을 만나겠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위의 이미지는 GPU 방식입니다. 동적 스케줄링, 복잡하게 얽힌 교차로, 요청마다 다른 경로, 예측 불가능한 지연이 발생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LPU 방식입니다. 결정론적 실행, 소프트웨어 제어 기반, 정적 스케줄링, 모든 경로가 컴파일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연 시간 제로, 이것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캐시리스 아키텍처, HBM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230MB 온칩 SRAM만으로 80 TERABY, TEPERSECOND 대역폭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압도적 처리 속도, 초당 500개 이상의 토큰, GPU 대비 10배 속도, 100토큰 출력의 단 0.8초, 컴파일 단계에서 연산 타이밍이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학습에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음성 에이전트, 금융 RAG 서비스, 에이젠틱 AI 생태계의 실시간 대화, 지연 시간이 곧 비용인 영역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가집니다. 속도가 전부인 세계에서 LPU는 독보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 센터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AI PC,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이 수십억 대의 기기 안에서 AI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서. 첫 번째, 초저전력과 성능. 0.5W에서 2W의 초저전력으로 구동됩니다. AMD Ryzen AI 300은 52PS, 인텔 루너 레이크는 48TPS, 애플 A19는 35TPS. 두 번째, 폭발적 보급. 2028년 기준 출하되는 PC의 93%가 전용 NPU를 탑재한 AI PC로 전환됩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 물량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규모 팽창. NPU 단위 시장이 2030년 960억 달러, 연평균 25.4% 성장. 데이터 센터 칩셋과는 완전히 별개의 거대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방패 이미지가 말해주는 것, 프라이버시. 로컬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는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NPU의 가장 강력한 가치 제한입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GPU, TPU, LPU, NPU. 네, 아키텍처를 5가지 기준으로 한눈에 비교합니다. 설계 목적. GPU는 범용 병렬 연산, 학습과 추론 모두. TPU는 대규모 클라우드 연산 최적화. LPU는 LLM 초저 지연, 즉각 추론. NPU는 온디바이스 전력 효율 극대화. 메모리 구조. GPU는 HBM3이 141GB, TPU는 HBM 고밀도 확장, 자체 패키징. LPU는 단 230MB 온칩, SRAM. 그러나 80 TERABY, TEPERSECOND의 극한 속도. NPU는 통합 메모리, LPDDR5 공유, 전력 소비.
이것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GPU 700W 이상, 수랭 강력 냉각 필수. TPU GPU 대비 30% 절감. LPU GPU 대비 90% 절감. 에너지 고효율. NPU 0.5W에서 2W, 배터리로 구동. 최적 워크로드. GPU 파운데이션 모델 최초 학습. TPU 비용 최적화 대규모 클라우드 추론. LPU 실시간 음성 및 API 에이전트. NPU 스마트폰 PC 로컬 오프라인 AI.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워크로드에 맞는 칩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2026년 AI 인프라 전략의 핵심입니다. 2030년을 향해 달려가는 AI 실리콘 시장의 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60억 달러, 가속기 중심의 클라우드 AI 시장이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2026년 2750억 달러, ASIC 출하 성장률 44.6%로 가속화됩니다. GPU 독점에서 TPU, LPU, NPU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합니다. 2030년 4500억 달러 돌파, 그중 NPU 단일 시장이 960억 달러, 두 개의 성장 엔진이 이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인프라, GPU, TPU, LPU. 하드웨어 인프라 시장은 데이터 센터 고도화에 힘입어 연평균 16% 이상의 견고한 성장을 지속합니다. 두 번째, 엣지 파이프라인, NPU. NPU가 주도하는 엣지 AI 시장은 연평균 25.4%로 성장하며 클라우드 가속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경제학을 창출합니다. 이 두 시장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AI는 클라우드에서 훈련되고 엣지에서 소비됩니다. 그 파이프라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는 AI 실리콘 경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X축은 최대 배치 처리량 높을수록 우수합니다. Y축은 지연 시간 낮을수록 우수합니다. GPU는 우측 상단에 위치합니다. 처리량은 최고이나 지연은 가장 깁니다. TPU는 중앙에 위치합니다. 처리량과 지연 사이 균형점. NPU는 중간 지점. 그리고 LPU는 좌측 최하단. 처리량은 적으나 지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물리법칙입니다. 총 에너지는 연산수 곱하기 연산당 에너지 플러스 전송 바이트 수 곱하기 전송당 에너지. AI 연산에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에너지는 연산 자체보다 수백 배 더 큽니다. 이것이 메모리 장벽의 물리적 원인입니다. GPU의 딜레마, 수만 개의 요청을 배치로 묶어 처리량은 압도적이지만 각 사용자의 대기 시간은 길어집니다. LPU, NPU의 우위, 데이터 이동 거리를 칩 내부로 극한 축소하여 500ms 이하의 즉각적 응답을 실현합니다. 물리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칩의 설계 철학이 곧 사용자 경험의 물리적 한계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을 넘어서 전략 전쟁을 살펴봅니다. 엔비디아는 제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로크 인수 200억 달러를 투입해 초저지연 LPU 기술인 엘란3를 선제 통합했습니다. 추론 시장의 약점을 사전 차단하는 수입니다. 엔비링크 7세대, 타사 칩까지 자사 인터커넥트 시스템으로 흡수하여 생태계 종속을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실리콘 트리니티, ARM, 앰피어 CPU, 그래프코어 IPU의 삼각연합, 엔비디아 의존도를 0으로 만드는 풀스택 대안을 구축 중입니다. AMD의 개방형 전선, 롬 플랫폼 기반 오픈 생태계로 오픈 AI 공식 채택을 유도합니다. 쿠다의 성체는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답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해자의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 조용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실리콘 인플레이션. HBM4의 극도로 복잡한 제조 공정. HBM 웨이퍼 1장을 만들려면 일반 DRAM 웨이퍼 생산 능력 2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AI 수요 폭증이 라인 강제 전환을 유발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가전용 메모리 가격 40에서 50% 급등 예고. 스마트폰과 PC의 메모리 가격이 오릅니다.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쓰는 기기의 부품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TSMC 전체 웨이퍼 생산의 28%가 AI 칩 제조에 강제 할당됩니다. 코어 첨단 패키징 라인이 병목입니다. 데이터 센터 밖의 일반 소비자용 하드웨어까지 물리적 자원 대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이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 이것이 2026년 실리콘 인플레이션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공급망의 지정학적 구조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을까요? 실리콘은 이제 원유입니다. 국가안보자산이자 외교의 무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물리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과도하게 집중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분산시키려는 대규모 이동입니다. 마이크론, 뉴욕과 싱가포르의 대규모 증설,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공장,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미국 CHIPS 액트 보조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자본이 북미 대륙으로 강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리스크 분산, 물리적 분산을 통해 단일 지역 의존 리스크를 줄입니다. 장기 공급망 토대, 현재 진행 중인 증설은 2026년에 단기 공급 불안을 방어하고 2028년 이후 본격 가동으로 향후 10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국가안보 프레임워크, 실리콘 패권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물리적 위치가 곧 글로벌 외교력이 되는 시대. 실리콘을 가진 자가 AI를 지배하고 AI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두 개의 병목에 막혀 있습니다. 첫 번째 병목, TSMC 2나노미터 N2 공정. 2026년 첨단 AI 칩 양산의 절대 다수가 TSMC N2 공정에 집중됩니다. 15% 속도 향상과 30% 전력 감소를 제공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대만 의존도 리스크, 이른바 타이완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장이 태풍, 지진, 지정학적 충돌에 노출된 섬 하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병목, 라마제든. 초고가 AI 칩의 필수품인 HBM 생산이 일반 DRAM 생산 캐파를 잠식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타격을 받는 연쇄 비용 상승, AI 가속기를 향한 수요가 일반 소비자 시장의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기술 혁신의 가장 큰 적은 때로는 물리적 제조 한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 만들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급망 전략이 기술 전략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드웨어 전쟁의 배후에는 더 깊은 전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쟁입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엔비디아의 구조입니다. AI 모델 위에 쿠다가 있고 그 아래 엔비디아 GPU가 있습니다. 쿠다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18년간 1000만 명의 개발자가 구축한 지식과 코드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서 타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단순한 금전적 비용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개발 시간, 검증된 파이프라인의 재구축, 이것이 AI 학습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십시오.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이토치 2.x, 오픈AI 트라이톤, VLLM, ONNX. 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성숙하면서 하드웨어 종속성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NPU, TPU, 커스텀 ASIC, 코드 수정의 장벽을 넘어 데이터 센터 서버로 진입할 수 있는 결정적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컴파일러 전쟁의 승자가 AI 인프라 시장을 재정의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 다음은 이 전쟁에서 한국의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술 주권, 서버렌 AI, 외산칩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탈피하여 데이터 저장부터 하드웨어 연산 인프라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전략입니다. 리벨리오는 인프라 수직 계열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싱글칩 설계를 버리고 아리벨 쿼드 속을 실행합니다. 우시 어드밴스드 4 칩넷 구조로 삼성 4나노미터 공정에 HBM3를 결합, 칩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설계합니다. 퓨리오사 AI는 소프트웨어 우선 초고 효율 단일 칩 전략입니다. 메타의 8억 달러 인수 제한을 거절하고 독자 생태계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TSMC 기반 RNGD 3kW 서버로 DGX 10kW 대비 압도적 전성비를 구현합니다. SDK 2025.3 기반으로 최신 QN 2.5 모델을 완벽 지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트업의 도전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디지털 주권 선언입니다. AI 인프라를 자국 기술로 통제하는 것이 곧 데이터 주권이고 국가 안보입니다. KNPU의 반격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AI 반도체의 성능 경쟁에는 숨겨진 제약이 있습니다. 물리학 그 자체. 단일 최고급 GPU가 700W 이상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2026년 최신 AI 서버렉은 최대 130kW를 요구합니다. 한 개의 서버렉, 소규모 국가 단위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기존의 공냉식 냉각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액침 냉각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버를 특수 냉각액에 통째로 담그는 방식, 데이터 센터의 설계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칩의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 그 결과 전력 소비가 극심한 범용 GPU 모델에서 전력 효율이 높은 전용 NPU 및 TPU 클러스터로의 강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이 곧 경쟁력입니다. 칩의 성능만큼 전성비가 중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자, 이제 실무적 판단의 시간입니다. 내 회사에 어떤 칩이 필요할까요? 목적에 따라 제약 조건에 따라 최적의 아키텍처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 및 R&D라면 거대 HBM과 범용 프레임워크가 필수입니다. GPU,
엔비디아 블랙웰 또는 AMD MI350을 선택하십시오. 대규모 클라우드 LLM 서비스 운영이 목적이라면 TCO, 총소유 비용 30% 이상 절감이 요구됩니다. TPU 또는 커스텀 클라우드 ASIC이 정답입니다. 실시간 보이스 에이전트와 금융 API가 목적이라면 500ms 이하의 초저 지원과 즉각적 응답성이 필수. LPU, 그로크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를 선택하십시오. 스마트폰, PC, 자동차의 온디바이스 AI라면 배터리 최적화와 완벽한 오프라인 프라이버시가 조건. NPU, 애플, 스냅드래건 또는 인텔이 해답입니다. 2026년의 AI 인프라 전략은 단일 해법이 없습니다.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제약 조건을 파악하고 최적의 칩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AI 인프라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2030년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 초거대 모델 학습. GPU 클러스터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모든 AI의 출발점입니다. 중앙, 실시간 디코딩 추론. LPU와 TPU가 학습된 모델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합니다. 지연 없이 비용 효율적으로. 오른쪽, 엣지 딜리버리. NPU가 내장된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가 로컬에서 AI를 실행합니다. 단일 범용 칩이 모든 워크로드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로크을 200억 달러에 인수하여 훈련용 GPU와 추론용 LPU를 결합한 것. 이것이 이기종 통합, 칩 특화 생태계로의 전환을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향후 10년, AI 산업의 승자는 단순히 가장 높은 FLOPS를 가진 기업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와 엣지를 아우르며 토큰 최소 생산 비용, 로에스트 커스트 펄 토큰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업. 그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2026년 AI 실리콘의 본질은 세 개의 축으로 정의됩니다. 에너지 효율성, 극한의 전력대 성능비가 2026년 하드웨어 생존의 기본 요건입니다. 추론 전용 하드웨어, 인퍼런스 스피드, 무한정의 칩 투입에서 목적지향적 실리콘 분화로의 완전한 생태계 이동, 소버린 AI, 서버런티, 하드웨어 연산 인프라 자립이 곧 완전한 데이터 주권이자 국가 안보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철학으로 실리콘을 설계하느냐가 비즈니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떤 칩을 선택하느냐가 곧 어떤 AI 경제를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급망을 확보하느냐가 곧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2026년 실리콘 설계의 철학이 문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AI 반도체 시장 종합보고서 2026을 마칩니다. 이상 엑스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